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처음 배우잖아요.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가지수예요. 가지수 또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마이너스 2가지, 뭐 2분의 1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가지수기 때문에 자연수 또는 0이 나올 수 있어요. 방법의 수가 0가지가 될 수도 있죠.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수 또는 0을 써야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확률이라는 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이 일어날 그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전체를 넘어갈 수 없어서 확률이라는 거는 1, 최대가 1, 최소 0.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수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명확하게 잘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일단.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지 확률을 구하는 건지,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자연수 또는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분수 또는 뭐 1, 뭐 0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에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겁니다. 합의 법칙은 또는이란 단어가 나오면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웠었어요. 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동시에 뭐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렇게 써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도 또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합의 법칙에 그 시행이 모두 끝났을 때, 끝난 경우 이때 합의 법칙을 쓰고요. 시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곱의 법칙을 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런 문제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많이 봤었죠. 문제 A에서 C까지 가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고 A에서 바로 C로 가는 케이스가 있죠. 그죠? 자, 일단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다음 A에서 B까지가 두 가지고 B에서 C까지가 세 가지니까 두 개를 어떻게 했었어? 곱했었죠. 그래서 6가지.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8가지가 죄송합니다. 맞죠? 8가지. 8가지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왜 곱하고 여기서는 왜 더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자체가 A에서 C까지 가는 거야. 그럼 A에서 B까지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B에서 C까지 가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필요한 거지. 그럼 A에서 B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나왔어. 끝났어? 시행이 아직 안 끝났지. B에서 C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경우를 곱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얘네들은 왜 더했냐? 이미 C까지 갔죠.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건 A에서 C로 가건 C까지 갔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이렇게 쭉 있고요. 문제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12의 배수 또는이네요. 13의 배수가 적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었던 거예요. 12배수 100까지 몇 개입니까? 8가지. 8이 16, 96이죠. 13은 8, 3, 24 안 되는 7가지네요, 그러면. 그럼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뭘 해준다?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인 것. 2번 카운트 해준 거.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소 관계니까 12, 13을 곱하면은 그거는 100이 넘어가 버리니까 얘는 그냥 이게 정답이네요. 100 안에는 이제 공배수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그럼 2의 배수가 지금 100까지 다 포함이니까 50개. 거기다 5의 배수는 20개죠. 거기서 뭘 뺀다? 2와 5의 공배수 10의 배수 10개를 빼주면 된다. 100과 서로소인 그러한 수가 적힌, 자, 서로소인, 이거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도 있었던 문제인데,
자, 100과 서로소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공배수가 1만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풀었냐면은 100을 소인수 분해를 했어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숫자와 서로소라고 하면 그 약수로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2랑 5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서로소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소인 게 더 많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2나 5를 이제 소인수로 갖고 있는 또는 약수로 갖고 있는 그러한 수들, 그런 것들을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100가지죠. 1부터 100까지니까 거기서 2의 배수를 빼요. 그리고 5의 배수도 뺍니다. 두 번 빼준 거 있죠. 10의 배수들 한 번 더 해줘야지, 그지? 요렇게 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쉬워서 넘어가고요.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의 순서상. 자, 자연수예요, 자연수.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전에도 사실은 그랬고 뭐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순서상 경우의 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얘가 실수이거나 뭐 유리수까지도 사실은 셀 수가 없어요. 실제로 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수 또는 정수 같은 경우에는 셀 수가 있죠. 그러면 카운트 해주는 문제예요. 직접 세주는 문제라고. 근데 직접 설마 세는 문제일까 하고 그렇게 접근을 안 하면 그러면 사실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건 세는 문제다. 직접 셀 때도 지금 곱해주는 값이 큰 값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앞에서부터 체크를 해주면 얘가 3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뒤늦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그냥 z 자리에 일단 1을 집어넣어. x, y, z. 그러면 3은 일단은 써줬으니까 넘겨가지고 빼주면은 우리가 8 되죠. 그러면은 y 값에다가 1을 또 집어넣어주면은 두 개 더해가지고 8이 되면 되는 거니까 얘는 6이 되면 되고, 이런 식으로 2가 되면은 4니까 4가 되면 되는 거고, 3이면은 2가 되면 되는 거고, 4면은 얘가 이제 x가 0이 돼 버리니까 끝났죠. 그럼 요렇게 일단 3개 다 체크해줬고, z가 만약에 2야 그럼 6이잖아요. 6이니까 그럼 넘기면은 5가 되는 거지. 두 개 더해서 5가 되는 거. 그럼 y1이면은 x3, y2면은 x1. 요렇게 지금 써줄 수 있겠네요. 총 5가지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직접 세보면 생각보다 몇 개 안 나와요. 자, 10의 자리의 숫자는 홀수,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두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하여라. 10의 자리 숫자 홀수면은 1, 3, 5, 7, 9 5가지죠. 그 다음에 1의 자리 소수. 자, 1이라는 숫자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 자, 2, 3, 5, 7 이렇게 4개 있죠, 그죠? 여기 4가지 총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요런 식으로. 너무 쉬워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쉬운 거는. 자, 약수개수 구하는 거 우리 이제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 분해 할 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약수개수 구하는 거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 24야. 2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 그럼 24를 소인수 분해를 해요. 일단 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라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어디서 원래 처음에 왔냐면은 약수 자체를 구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2라는 숫자 카드가 지금 3장이 있고 3이라는 숫자 카드가 1장이 있다. 그러면 2라는 숫자 카드로 내가 여러 장을 써도 가능하게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2를 1장 낼 수도 있고 2를 2장 낼 수도 있고 2를 3장 낼 수도 있다. 그죠? 자, 근데 2를 아예 안 낼 수도 있잖아. 2를 아예 안 내는 경우를 1이라고 보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3이라는 숫자 카드는 지금 1장이 있으니까 1장을 내거나 내지 않거나. 그쵸? 자, 그 과정에서 총 8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요 지수 부분에 플러스 1씩 해주는 그 공식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이유가 뭐냐? 내지 않는 경우예요. 요 경우 아예 내지 않는 경우를 1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를 하나씩 더 플러스 해준 다음에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주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의 약수는 1이잖아요. 그래서 1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각 내지 않는 숫자 하나씩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360도 마찬가지로 일단 소인수 분해를 시작합니다. 36과 10.
그 다음에 2의 제곱, 3의 제곱, 2, 5. 그러면은 2 3개에다가 3 2개에다가 5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약수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한다? 지수 부분에 플러스 1 시켜준다. 왜 그런지까지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내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라고. 자, 그 다음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일단은 이거 최대 공약수 구하고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건 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도 되고, 사실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니은자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해도 돼요. 할 수 있죠. 얼마로 할까요? 3, 3, 2, 6, 3, 1은 3, 7에 21, 3, 8에 24. 그 다음 3, 3, 4, 12, 3, 6, 18. 12, 3, 6, 18. 2, 2는 4, 2, 3은 6. 그러면 3, 2, 6, 3, 18, 180. 그죠? 180이죠. 최대 공약수가 180입니다. 그럼 180의 약수를 구해주면, 약수 개수를 구해주면 돼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소인수분 해가지고. 자, 도로 문제. A, B, C, D를 연결하여 도로가 있고 A 도로에서 출발하여 B 도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죠.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네요. 뭐 왕복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죠? 그러면 A에서 일단 C까지 세 가지니까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9가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 A에서 D까지 2가지, D에서 B까지가 3가지니까 총 6가지. 2개를 더해주면 되죠. 도착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동건이가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동건이만 지나가면 돼요? 아니죠. 수진이도 가야 되죠. 그럼 수진이 C를 못 거치니까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걸 한 가지 케이스로 보는 거고, 반대 케이스도 있겠죠. A에서 D, 그다음 B. 수진이는 A에서 C, B. 근데 어차피 얘랑 위나 아래나 똑같이 경우의 수 똑같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럼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9가지고,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6가지니까 2개는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죠. 됐어요? 선생님 B까지 도착했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동건이만 도착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진이도 같이 도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어요, 시행이.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9 곱하기 6이죠. 얘네들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9 곱하기 6 곱하기 2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중2 때도 이제 뭐 시중 교재에 있어서 사실 지금 뭐 이게 없어졌는지 아니면 계속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재에는, 그러니까 문제집에는 계속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같은 색을 여러 번 색칠해도 되는데 중복해도 좋으나 그 인접한 부분, 예를 들어 A랑 B, A랑 C 이런 부분들은 다른 색깔로 칠해줘라라는 문제예요. 이게 고등학교 때 발전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매뉴얼을 좀 만들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풀지 않아도 사실 답은 나와요. 근데 이 매뉴얼대로 가는 게 사실 좀 더 복잡해졌을 때 실수할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많이 인접하는 그러한 그 영역부터 색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모든 그 영역들 중에서 가장 다른 영역들과의 인접한 게 제일 많죠, 그죠? A부터 색깔을 칠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칠하지 않은 영역은 없는 영역이다. 요렇게. 그러니까 A에다가 지금 총 색깔이 5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5가지 색깔을 칠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A랑 인접한 B에 이제 칠할 때, 지금 B라는 애가 A랑도 인접하고 C랑도 인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C는 아직 색깔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A만 칠했잖아요. A만 있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럼 B에 칠할 때는 A에 칠한 색깔 외에 남은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색깔을 칠하는 거지. 이해가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C의 색깔을 칠할 때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색깔을 칠했잖아요. 그러면 A와 B의 칠한 두 가지 색깔 외에 나머지 세 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칠하자는 거야. 선생님 D랑도 인접했는데요. D는 아직 칠하지 않았잖아. 이해가죠? 자, D는요. A랑 C랑 인접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A의 칠한 색깔이랑 C의 칠한 색깔 두 가지만 우리가 제외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도 A랑 D에 칠한 색깔 외에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 곱해주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이제 그 연계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 요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A, B, C, D, E 요렇게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인접한 게 사실 B잖아요. B 보시면 B부터 먼저 색깔을 칠해요. 5가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B부터 칠하고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B랑 D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B랑 D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와 B랑 D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로 나뉘어서 풀 수 있어요. 이게 왜 나누냐면 지금 문제를 풀면서 보시면은 다른 경우예요. C랑 E에 칠하는 색깔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려.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은 B에 일단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죠. 색깔 5가지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D는 같은 색을 칠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B를 따라가죠. D는. 그럼 얘는 그냥 한 가지야. 왜 한 가지야? B에 칠한 색깔 그대로 따라가니까 한 가지예요. 그 다음 이제 C의 색깔을 칠할 때, C랑 E의 색깔을 칠할 때요. B랑 D의 칠한 색깔이 같기 때문에 C는 4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빨빨 칠했으면 빨간색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E도 마찬가지야. B, D의 칠한 색깔 외에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그럼 A는 B의 칠한 색깔 외에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아직 다 시행 안 끝났으니까 곱해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이거 잘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B의 5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잖아. 그럼 B에 칠한 색깔 외에 다른 색깔을 D에다가 칠해야 되니까 4가지 색깔이에요. 4가지 색깔. 그러면 B에 빨간색, D에 뭐 노란색, 그러면 C는 지금 3가지 색깔을 칠할 수가 있는 거지. 봐봐. 같아 달라. 다르잖아. 다른 경우라니까.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풀어준 거예요, 지금. 그 다음 E도 마찬가지로 3가지고, 그럼 A가 4가지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더해주는 거예요. 왜? 다 칠했잖아. 다 칠했잖아, 지금. 5개 다 칠했으면 마지막에 더해주는 것이 경우의 수. 이해가죠?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지불하는 방법. 요것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때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있고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걸로는 예시가 들기가 좀 어렵고, 예를 들어 내가 500원짜리 2개를 내면 1000원이잖아요. 그 다음 1000원짜리를 한 장을 내면 얘도 1000원이잖아요. 100원짜리를 10개를 내도 1000원이잖아요. 자, 얘네들은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같은 경우의 수예요. 전부 다. 근데 죄송해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죄송해요. 같은 경우의 수입니다. 같은 경우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얘네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1000원이잖아. 500원짜리 2개든 1000원짜리 하나든 100원짜리 10개든 전부 다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의 수를 우리가 결정할 때는 같은 경우라고. 근데 지불하는 방법은 다르죠. 그러니까 방법의 수는 전부 다 다른 경우로 카운트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얘는요 중복되는 경우가 없는 거야. 얘는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그럼 중복되는 경우가 없으면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얘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약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소인수 분해해놓고선 100원짜리 동전이 지금 하나잖아. 그럼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를 내는 경우가 있고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얘 두 가지야. 50원짜리가 지금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50원짜리를 하나 낼 수도 있고 두 개 낼 수도 있고 아예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얘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10원짜리 동전 3개 있으니까 얘는 4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지 않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낼 수 있는 그 방법의 수 자체는 얘네들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그럼 3, 2, 6, 4, 24,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네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봐봐. 100원짜리 아예 안 내는 경우, 50원짜리 아예 안 내는 경우, 10원짜리 아예 안 내는 경우를 그러니까 셋 다 안 내는 경우까지 카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24가지 안에 거기서 그 경우를 빼주자는 거야. 한 가지를. 그래서 23가지가 되는 거고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보세요. 일단은 작은 수부터 좀 보시면 10원짜리 하나 낼 수 있죠. 10원 낼 수 있고 20원 낼 수 있고 30원 낼 수 있고 40원 낼 수 있어 없어? 없죠. 40원 못 내요. 자, 50원은 낼 수 있어요. 50원짜리 하나 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0원 낼 수 있어요. 10원 하나 50원 하나 70원 낼 수 있고 80원도 낼 수 있어요. 90원 못 내죠. 10원짜리 4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0원을 내요. 100원을 낼 때 100원 하나 낼 수도 있고 50원짜리 2개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은 경우라고. 따라서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할 때는 그냥 이 금액을 낼 수 있냐 없냐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100원? 낼 수 있잖아. 50원짜리 2개를 내든 100원짜리 하나를 내든 낼 수 있잖아요. 그럼 100원 가능, 110원 가능, 120원 가능, 130원 가능, 140원은 불가능, 150원 가능, 160원 가능, 170원 가능, 180원 가능, 190원 불가능. 자, 여기서 규칙이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써준 이 짤짤이 있죠. 제일 작은 어떤 그런 단위, 자릿수가 더 추가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뒤에 이제 자릿수가 한 자릿수가 더 추가가 돼도 그대로 가줘요. 그러니까 110원이 되든 210원이 되든 310원이 되든 그 뒤에 10원짜리 개념에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둘, 넷, 여섯, 7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200원, 자 일단 총 경우의 수 총 낼 수 있는 경우가 얼마야? 200원에다가 아니지 죄송해요. 100원짜리 하나에 50원짜리 2개, 그럼 200원에다가 230원까지밖에 못 내네. 그럼 230원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경우의 수가 더 많아져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뭐 500원 단위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 쓰지 않아도 돼요. 봐봐. 어떻게 하는 봐봐. 0원을 내는 경우를 빼라고 했지만 0원까지 채워주면요. 이 가로 개수가 똑같아요. 둘, 넷, 여섯, 8개잖아. 그지? 8개씩 몇 줄인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200원 단위도 가능하고 300원 단위도 가능하고 400원 단위도 가능하고 500원 단위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니까 6, 8, 48 48개에서 앞에 0원 하나 빼주고 그리고 500원 단위에서 예를 들어 530원까지 낼 수 있다? 뒤에 4개만 더 빼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많아져도 우리가 전체에서 낼 수 없는 경우를 빼서 우리가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제가 유형 문제 더 풀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예.